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3강, 형충해합 13강 할 차례고요. 오늘은 충 중에서 가장 오묘한 충 중에 하나인 이 진술충미의 충인 진술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육합 강의할 때도 가장 오묘한 합인 육합 하면서 묘술합, 진유합 해가지고 이 진술충미가 들어가 있는 합에 대해서 아주 오묘하다. 그 이유는 반대 계절끼리 합하니까. 원래 반대 계절끼리 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데 그 둘이 서로를 좋아해. 그런 거죠. 되게 신비하고 오묘하죠. 그러면 남한에 사는데 북한을 좋아해. 뭐 북한을 살지만 남한을 좋아해. 나는 나이가 먹었지만 젊은 사람들 것을 좋아해. 또는 젊은 사람이지만 레트로한 걸 좋아해. 나는 아시아인이지만 서양을 좋아해. 나는 뭐 가요 집안에 가요를 부르는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난 팝도 좋아.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 합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종 간에 A와 B를 서로 융합시키고 A와 B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미국의 장군이 일본 총독으로 가서 일본을 군정 지배하면서 일본의 문화에 흠뻑 빠져서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전후에 다시 개발될 수 있도록 혁혁한 친일본을 변호한, 그 전까지만 해도 폭격기로 일본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강성 주장을 했던 사람이 친일파가 돼서 이제 일본의 부흥을 힘쓰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진술충미라고 하는 반대 계절이 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합과 충이 딱 한 글자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드라마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술충이라고 하는 이 화개지, 개고지의 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었다. 뭐 님하고 남은 한 글자 차이더라. 이런 것처럼 이 진술충 역시도 충하고 합은 단 한 칸 차이더라 같은 거예요. 이 진술충에서 진토가 한 단계만 뒤로 가면 묘목이죠. 그러면 묘목하고 술토는 묘술합을 해요. 그러면 원래 묘술합을 했었는데 그 묘목이라는 애가 나 한 바퀴 더 제주를 넘을 거야 해가지고 묘목이가 진토로 진화를 했어. 그러면 그동안 술토와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묘술합이 진술충으로 탕 하고 갈라서게 되는, 또는 대립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의 처지가 이랬을 때 좀 처지가 안 좋았던 요 사람과 아주 잘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뤄서 다음 단계로 진화해서 탕 하고 다음 단계로 진화를 했더니 안녕 하고 빠이빠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게 좀 성숙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빠이빠이를 할 거고, 좀 미숙한 사람은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치고받고하면서 이제 진흙탕 싸움하면서 이제 멀어지게 될 거고, 그렇죠. 그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 이제 보시는 분마다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 굳이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좀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은, 라라랜드라는 영화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보면 둘 다 한쪽은 피아니스트가 돼서 자신의 재즈바를 갖는 게 꿈인 사람이고, 여자는 자신의 글로 작가가 되고 배우가 돼서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인 사람이야. 근데 그 둘이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만나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가 그 여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막 무대도 마련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막 지지도 해주고, 그래서 관객이 한 명도 없는 자리에서도 막 여자를 위로를 해주면서 그 자신의 애인 그 여자 주인공이 꿈을 이룰 수 있게끔 계속 밀어줘. 근데 그 영화의 갑자기 마지막 장면으로 휙 가면은 엔딩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여자가 꿈을 이뤘어. 그쵸? 그래서 유명 연예인 여배우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죠? 남편이 바뀌어 있어. 왜? 여자가 다음 단계로 가니 결국 묘술합이 진술충으로 변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남자는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가고 여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갔지만,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큰 피아노 재즈바의 주인이 되었고 클럽의 주인이 되었고, 여자는 연예인이 되었지만 둘은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는 지금 5번 떨어진
남자친구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여자가 벌어서 데이트 비용이나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비용들 다 자기가 됐는데 남자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뤘어. 그래서 변호사 판검사가 됐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어디로 정략 결혼을 하더라. 뭐 자기 밀어주는 여자한테 가더라. 이게 남자가 성공하면 나하고 그럼 어떤 거야? 그럼 자기 남자는 누구죠? 약간 부족한 남자는 내 남자, 성공한 남자는 내 남자 아니죠. 사실 이거 거의 모든 그 집안에서 가끔 그 뭐죠? 그 결혼하는 아들을 둔 그 어머님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 잘난 아들은 남의 여자의 남편, 그 반품되거나 못난 아들은 내 아들. 이렇게 장가를 보냈는데 반품돼서 왔어. 반품돼서 나 이 남자랑 못 살겠어요. 했더니 그 남자가 그 아들이 그 다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엄마 밥 차려주세요. 엄마 빨래 빨아주세요. 뭐 엄마 잠자리가 너무 뒤숭숭해.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잘 돼봐. 그럼 또 집 나가서 또 엄마 안 찾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자, 이게 묘수랍에서 한 칸만 변하면 진술충이다. 뭐 반대로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술토가 한 단계만 뒤로 빠꾸, 뒤로 후퇴. 그럼 유금이 유금. 술토가 한 단계로 뒤로 가면 유금이야. 그럼 진유합이야, 진유합. 그랬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진유합으로 탁 서로 다른 것이 매력이라서 만났는데 서로 다른 것이 매력이라 만났는데 둘 중에 하나가 상태가 변하면 이제 올라가거나 그죠? 둘 중 하나가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거나 그죠? 뭐 꿈을 찾는 어떤 시인이지만 돈을 못 벌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해서 시를 쓰게 해줬더니 그 남자가 이제 다음 상태로 변한 게 뭐야? 그러면 이제 유명 시인이 됐어. 그러면 진술충, 라라랜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참 난 그래서 이 진술충을 보면 또는 진유합이나 묘수랍을 보면 라라랜드가 생각이 나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그 남자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신사 같죠. 오히려 그 둘이 헤어지는 갈등은 아예 영화에서 통편집을 해서 안 나오고 갑자기 여자는 성공을 했는데 남편이 바뀌어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남녀가 만나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끝나더라. 참 멋진 작품이에요. 마음이 참 씁쓸하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랑 그 사랑하는 그 여자랑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성공하면 안 돼. 그렇지? 눌러야 돼. 눌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까짓 게 무슨 글을 쓴다고? 니까짓 게 무슨 연예인을 한다고? 야, 너는 그냥 내 밑에서 된장국이나 끓여. 그러면 혹시 오래 갈 수도 있을까? 근데 과연 그게 또 옳은 일일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뭐 그런 거지. 그렇지? 얘가 능력을 가지면 날 떠날까봐 이렇게 일부러 능력을 팍팍팍 누르게 하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성공해서 떠나면 뭐 배신자, 나쁜 놈 이렇게 서로 원망을 많이 했는데 뭐 라라랜드 같은 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리고 그 영화를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봤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갔구나, 인식이 좋아졌구나. 그런 것 같죠. 그 라라랜드 영화의 스토리의 정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국 고유의 민요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 라라랜드. 맞아, 바로 그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그 아리랑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지금 성공했다고 날 떠나? 너 잘 되나 봐라. 너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 다음에 요즘 대중가요 중에서 또 그 내용 담은 거 있죠. 그 윤종신의 존니. 윤종신의 존니, 야, 나 떠나고 너 딴 사람 사귀니까 좋냐? 그래서 그 제목이 존니예요, 존니.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나는 이렇게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너 딴 사람 만나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너가 그냥 나보다 좀만 더 아팠으면 좋겠다. 승실 뒤끝 부리고 있는 노래죠. 그러면서 그걸 아는지 그 노래에서도 내가 그렇게 뒤끝 있는 남자로 보이냐라고 자신 실토를 하는, 저는 가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잘 표현을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 부르는 인간 쫌생이네, 수준이 떨어지네, 그냥 그러지 말고 그것도 내 마음이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13강 진술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진술충과 충미충에서는 이 명리학계에서 아주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계고, 인묘, 충출 요거에 대한 이거
세 가지로 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일명의 계고 입고 또는 임묘 또는 충출이라고 하는 일종의 진술충과 충미충 같은 그 토충이 벌어질 때 그 토가 저장하고 있던 게 튀어나와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장된 게 툭 튀어나오면 이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왕창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창고 대방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삶의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명리업계에서는 충출, 뭐 이런 형출 이런 것들을 어떤 대박 또는 쪽박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비유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진술충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고, 입고, 계고, 임묘, 충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샘플 사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 교재를 통해서 쓸 내용을 웬만큼 다 아주 상세하게 써놨죠. 이거 한 개씩만 다 강의하려고 해도 이거 다 1시간짜리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 프린트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진술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진술충이라는 거는 사주 원국에 진토와 술토가 있거나 특히 붙어 있으면은 더 강렬한 거고 떨어져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는 거고 또는 사주에 진토 또는 술토가 있는데 우운에서 반대 기운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운에 의해서 진술충이 벌어질 때인데 이 세운이라는 거는 좀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거고 대운이라는 거는 좀 큰 단위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운으로 진술충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그냥 별 타격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운과 세운에서 동시에 들어올 때는 비교적 타격감 있게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죠. 빙하기 시기에 가장 추운 해. 그럼 진짜 미친 듯이 추운 해겠죠. 그런데 뭐 온난한 기후 속에서 잠시 추운 날 뭐 정도면은 그냥 그날 추웠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진술충에 대해 설명을 해보죠. 우선 요 1번의 내용은 생지의 충과 왕지의 충과 비교해서 이제 화계지의 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지의 충은 시작의 충. 생지의 충은 시작의 충이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런 형태. 또 근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또 머릿속에 여러 개야. 지금 하던 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약간 이런 것들이 생지의 충 같은 계열이라면 왕지의 충은 본기의 충이다. 그래서 본진의 대결이다. 지난 시간에 왕지의 충을 했었죠. 그래서 본진의 충은 쉽게 안 일어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 한국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본진의 충이면 전면전이죠. 하지만 생지의 충임은 도발전 같은 거죠. 뭐 박격포를 몇 발 쐈다든가 옛날 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라든가 뭐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도망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생지의 충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우리도 막 포격했다든가. 근데 생지의 충 가지고 나라가 변하지는 않죠. 본진이 망가지지도 않아요. 권투로 치면 이게 잽 정도 날리는 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본진의 충은 크로스 카운터죠. 이거 한 방 맞으면 넌 끝이야. 생지의 충에서 10번 줘도 본진의 충에서 이겨버리면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인도 차이나 전쟁을 얘기하면서 프랑스군이 베트남군한테 연전연승을 했지만 마지막 전투인 이 DMBF 전투에서 크로스 카운터를 맞으면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에서 물러갔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본진의 충은 그 말인즉슨 쉽게 안 벌어집니다. 쉽게 안 벌어져요. 그래서 사주 원국의 본진의 충인 묘유충이나 좌우충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게 늘상 수시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지의 충은 파괴력은 약해도 횟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본진의 충은 일생일대에 한두 번이나 두세 번 정도 벌어지는 것이지 사주에 묘유충이 탁 있다고 해서 수시로 묘 갔다가 유 갔다가 묘 갔다가 하지는 않는다. 뭐 약간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계지의 충은 마무리의 작업의 충입니다. 자, 진술충미 묘지의 충은 충의 외면적 방향성과 속심리가 달라서 복합적 충의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릴 때 봤던 드라마 영화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 선악 구분을 분명히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정의의 편과 악의 편, 빌런 편을 분명히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은 볼 때 편해요. 그냥 누군가의 동기 감흥돼서 그를 응원하면 되니까. 이게 주로 저희 같은 X세대가 어릴 때 보고 자란 뭐 배달의 기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군복 입으면 무조건 착한 편, 저 군복 입으면 무조건 나쁜 편, 뭐 또리 장군,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대부분 선악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왕지 같은 경우가 선악 구분이 좀 분명해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이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근데 생지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생지나 왕지는 색깔이 분명해. 뭐 수화 상쟁이든지 금목 상쟁이든지. 근데 이 토충은 수화 상쟁도 아니고 금목 상쟁도 아닌 것이 중도적인 충끼리의 싸움이라서 이 화개지의 충은 피야 구분이 어렵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려워서 복합적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마치 집안끼리 전쟁이 붙었어. 그러니까 저기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하지만 이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중에서도 얘하고 얘는 또 친구고 얘하고 얘는 또 이 공동체고 얘하고 얘는 또 요게 맞고 그래서 저 집안을 망하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익인 게 아니라 저 집안을 망하게 하면 이런 측면에선 이익이지만 저런 측면에선 큰 손해가 나. 뭐 이런 형태들로 복합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진술충이나 충미충은 그 충의 단계가 매우 미묘하다. 그 결과도 좋으냐 나쁘냐를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다 같은 형태로 봐야 돼요. 싸움이 났는데 복합다중적인 충. 이걸 전쟁에 비유하자면 요즘 현대시대로 보자면은 저기 중동전쟁이나 아랍전쟁 같은 형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들이 싸운 거는 선악 구분이나 피하 구분이 분명하죠. 뭐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뭐 또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시리아와 IS가 싸운다. 저 중동 지역에 IS가 나타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이라크하고도 싸우고 시리아하고도 싸우고 뭐 요르단으로 쳐들어가고 터키에도 테러단을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전에 지금은 그 IS가 무너졌는데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죠. 한 5, 6년 전쯤에는 국제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미군하고 그 러시아군이 같이 한 편을 먹고 미군, 러시아 연합군이 같이 IS를 공동 토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동의 복합한 전쟁들은 매우 복잡 단단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원래 그게 이제 오렌지 혁명이라고 그래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 운동을 서방식으로 합시다 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반군이 벌어졌어. 그래서 처음엔 시리아군하고 시리아 정규군하고 그 반군이 그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이 군주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났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갑자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야, 이왕 나라를 바꿀 거면은 우리는 코란의 명령에 따라서 천년전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신정정치를 펼치겠다. 신정정치. 웃기죠? 신정정치. 천년전의 율법대로 살겠다. IS가 나타나서 갑자기 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시리아군 다 무너뜨리고 저기 오렌지 혁명한 사람들 다 학살하고 갑자기 IS가 딱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야, 쟤네 냅두면 안 되겠다. 저 IS가 퍼지면은 전 세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전부 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뭔가 이슬람 혁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미군 그 외 터키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 영국 전부 다 손을 잡고 그 IS의 맹공을 퍼붓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들은 되게 복잡 미묘해서 현재 시리아의 내전은 지금도 안 끝나고 있고 얼마 전에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는데 무너뜨린 애가 또 IS 계열에서 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서방 애들이 저 새롭게 시리아를 점령한 애들이 서방하고 잘 지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쟤네들 뿌리가 저 IS인데 저거 냅둬야 돼. 가서 때려 부셔야 돼. 뭐 이러고 있는 형태들. 매우 복잡 미묘한 형태의 싸움이라서 피하 구분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들은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쉽게 안 풀리고 저놈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옳은 사람인지 그렇다고 또 제가 좋은 사람인지가 매우 알기 어려운 형태의 전쟁들입니다. 근대의 전쟁 중에서 좀 유명한 전쟁으로 보면 그게 스페인 내전에 비유를 할 수 있죠. 스페인 내전으로 보면 프랑코가 나쁜 놈이야? 라고 봤더니 아니야. 또 프랑코, 국제여단 또 이런 기존의 어떤 친정부 세력들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있어서 한 4개 정도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편이 맞는지 서로 자기네 편인 줄 알았더니 자기네 편을 공격을 하고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되더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종의 사명살 계열인 인사신하고 축술미 사명도 좀 복잡한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진술충이라고 하는 복합성분을 가지고 있는 진토와 복합성분을 가지고 있는 술토가 만나서 충을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싸우게 된다. 복합적 대립 상태가 나타난다. 특히 이게 가장 심플한 거는 왕지의 싸움이고 가장 복잡한 거는 진술충미의 싸움이다. 일종의 내부 노선 내에서도 싸운다라고도 보면 되는 거예요. 싸운다라기보다 뭐 대립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죠. 진토는 인묘진 목방의 일원으로 외형적으로는 목의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묘진이니까 주성분이 목이잖아. 목. 봄에 배속돼 있잖아. 봄. 출신이 봄이야. 근데 걔는 진토는 봄 출신이기도 하지만 신자진이라고 하는 거대 삼합연화부에서는 수의 일원이기도 해. 수의 일원.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마을에서는 동장과 이장이야. 동장, 이장. 근데 또 우리 아버지가 그 전국 이장연합회에선 부회장이야. 부회장. 그러면 작은 범위인 방합적 계열로 보자면은 우리가 사는 마을 연대의 회장님이시고, 다음에 우리 같은 마을이 수백 개가 모여 있는 큰 전국 지역 연합체 내에서는 이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더라. 뭐 이런 형태들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담당하는 큰 어떤 그 시군구 연합회, 그 군수 연합체에서 무슨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에 의하면은 우리 마을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돼? 그러면 방합 따라가야 돼? 삼합 따라가야 돼? 삼합 따라가려면은 그 우리 마을을 희생해서더라도 뭘 좀 해야 되는, 삼합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방합의 일을 따라가자니 삼합하고는 대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진술충미의 대립이죠. 뭐 요즘 정치권의 비유를 하자면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서 의사들을 전부 때려잡아가지고 전부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겠다. 안 그러면 처단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근데 그 정당에 의사 출신 의원이 있어. 그래서 그 의원의 개인적 소신은, 야, 의사들 좀 처우 좀 개선하고 의사들 저렇게 강제로 현장으로 내몰지 말고 잘 타일러서 이렇게 의사 증원을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뭐 군부대를 해가지고 뭐 처단을 한다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방합적 계열에서는 의사 편인데 내가 속한 큰 진영인 정당적 차원에서는 의사를 이렇게 막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뭐 처단을 할 거야. 이런 형태, 이건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작은 범위냐 큰 범위냐. 즉 그래서 이 진술충은 방합적 측면에서는 협업을 뭐 이렇게 서로 협동을 하거나 생을 하는 관계인데, 삼합적 측면에서는 또 대립하거나 충돌을 하게 되는 이 복합 다변적인 현상들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볼게요. 진술충은 겉으로 짜릿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저게 지금 충인지 뭔지도 모르게끔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부에서는 되게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틱한 결과들이 잘 안 나와요. 자, 내면적으로는 신자진 수의 조절자. 자, 진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신자진 수의 조절자의 일원인데, 또 외면적으로는 목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번엔 술토는 외면적으로는 신유술 금방의 일원이고 내면적으로는 인호술 화국의 조절자다. 그래서 진술충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 글자들이 현재 방합 계열이냐 삼합 계열이냐에 따라서 현재 이 진술충이 삼합 단위의 충인지 아니면은 방합 단위의 충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됩니다. 자, 4번. 그래서 진술충은 외면적, 즉 진토는 인묘진이니까 목이고 술토는 신유술이니까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의 대립입니다. 외면적으로는 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의 충돌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진토는 신자진 삼합의 일원이고 술토는 인호술 삼합의 일원이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큰 에리어로, 큰 틀로 보자면은 진술충과 이 수화의 충이 된다 같은 거죠. 그러면 겉으로는 금목 상쟁인 줄 알았더니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수화 상쟁도 있더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표로 이렇게 좀 써놨죠. 자, 표는, 자, 진토는 외면적으로 목의 일원이고 술토는 외면적으로 금의 일원이야. 그래서 진술충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금목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내면적으로는 진토는 수의 저장고이고 술토는 화의 저장고야.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수화의 충돌일 수도 있어. 자,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죠. 자, 진토는 근데 이 수의 편이지만 수의 세계를 마무리 짓고 4, 5 미에게 다음 세대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기운이고, 이 술토는 이거 어림없지. 그러면 술토는 뭡니까? 해자축을 밀어주겠다. 나는 해자축. 그러면 얘는 사화를 키우겠다는 거고, 술토는
해수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마치 어떤 사건이 탕 하고 벌어졌어. 그럼 사건이 탕 벌어졌고 그 사건은 이제 어찌할 수 없어. 그럼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진술충이 벌어지면 좋아. 이걸 누르고 쟤를 키워주자. 아니다. 쟤를 누르고 얘를 키워주자. 이런 형태의 복합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장간적인 좀 요소를 좀 볼게요. 여기 숫자는 퍼센테이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30분의 9, 30분의 3, 30분의 1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술토는 신금이 여기니까 신금, 가을의 기운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요 화계지는 특징이 이 중기가 이 지장간의 중기가 저장해 놓은 겁니다. 저장해 놓은. 평상시에 그 중기와 관련된 기운이 보이면 이렇게 다 잡아다. 너 여기 얌전히 들어와 있어. 너 여기 얌전히 있어. 그래서 술토는 요 정화로 대표되는 화기를 화의 기운을 그 일종의 저장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보호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사실 한 끗 차이잖아. 저장하고 보호하는 게. 왜 저를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 좀 여기 좀 찌그러져 좀 있어. 좀 나가서 나대지 좀 말고 뭐 이제 뭐 둘 다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 술토가 있으면 이 술토는 차곡차곡 겉으로 드러난 천간에서는 병화가 되겠죠. 병화가 눈에 보이는 족족 지지의 술토는 자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당신을 위해 안정된 자리를 그죠 보죠. 노인들 보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노인들 보관하는 데가 양로원, 요양원, 뭐 무슨 타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노인들 보관하는 곳이죠. 맞아, 실버타운. 그게 뭐 잡아 가두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들을 위해 편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 진술충리는 뭔가를 보관해 놓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양인들 보관해 놓는 곳은 어딜까? 양인들. 뭐 양인이면 힘센 사람, 혈기 넘치는 사람, 막 뭔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맞아. 그래서 양인고는요, 그게 무언가의 양인고, 그래서 비경법제를 모아두는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술토가 양인고 같은 거죠, 일종의. 정화 입장에서도 술토가 양인고 같은 형태인데 이런 글자들에는 보통은 군대, 뭐 경찰서, 뭐 교도소, 그 남자들 많이 모여서 뭐 거기서 작당 벌이는 뭔가 그런 곳, 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성고가 있다. 그럼 뭔가 어디 남자들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뭐죠? 밤 12시에 룸사롱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남자 손님들이 가득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인맥을 좀 살펴보니까 나 도와줄 수 있는 여기저기 여기에 높으신 분 저기에 높으신 분 관성이면 높은 사람도 되잖아. 이런 남자 저런 분들 그런 분들이 실은 물밑에 인맥이 갖추고 있구나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남자를 그 고에다가 확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안전지대에 훅 빠져 있어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여자가 남자를 착취를 했는데 그 남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남자를 생명보험에 잔뜩 들게 해놓고 그 남자가 물에 빠지면 맥주병이라는 거를 알게 되자 어떻게든 계곡에 놀러 가자 그래서 남자를 그 부축해가지고 계곡 다이빙을 시켜서 결국 빠져 죽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근데 이제 그 사건 그게 뭐죠? 계곡 살인 사건 해가지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여자분이 그 사건을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정신적 지배를 당할 줄이야.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또 남자가 못난 것도 아니고 IT 업계에서 그래도 꽤 유능한 인재더라. 월급 잘 받는 대기업 직원이더라. 근데 똑똑한 사람이 대학도 잘 나온 똑똑한 사람이 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정신적 지배를 당했을까? 이런 것도 일종의 이 명리적으로 보자면 남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고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양귀비나 측정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사주의 관성고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를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면 남자가 대통령이 남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뭐 다 의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사건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를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마음을 좀 안 좋게 먹으면 남자를 확 그냥 집어넣어버려서 장악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고를 가진 사람의 의도가 그 상당히 많이 반영된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내가 만나는 나를 사랑에 빠뜨린 여자가 사주를 봤더니 관성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 내가 되게 잘 될 거고, 내가 그냥 확 망하기를 바라면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와이프 사주를 딱 열었는데 거기 관성고가 있다. 그러면 와이프한테 잘해야 돼. 뭐 와이프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돼. 맞아. 내 생사가 누구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고 교사인데 식상고가 있어. 식상고. 그러면 일단 이거야. 고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오행 성분을 펼치게 할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잘 다룰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운명의 코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인데 식상고야. 선생님 주로 하는 일이 뭐죠? 학생들 가르치는 거잖아. 학생들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학생을 잘 다룬다. 어떤 사람이 재성고가 있다. 그러면 돈을 잘 다룬다. 소유물을 잘 다룬다. 내가 관리하는 영역을 내 뜻대로 잘 움직이게 빠뜨리게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주 같은 사람들도 뭐 그런 재주 좀 하나 정도 있어야지. 교주 같은 사람들도 막 이런 것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사주의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한 몇백 명이 한 명씩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일명 사고격이라고 해서 지지가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고, 저 명나라를 세운 그 누구지? 주원장인가? 사실은 또 정밀일주의 지지의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어서 명리업계에서는 지지의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황제의 사주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명리적으로 보면 돼. 원리적으로 지지의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으면 사행, 토 빼고 목화금수. 원래 오행이라는 게 목화 토금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행 플러스 토예요. 오행이라는 건. 사행하고 토는 좀 성분이 좀 달라. 얘가 좀 다른 애야. 그래서 지지의 진술충미를 다 가지고 있으면 사행을 내가 넣었다 뺐다 얼마든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4개의 모든 창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게 꼭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뭐지 만능 멀티 무슨 장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지. 그 대신에 그게 제대로 움직이려면 엄청난 전기와 에너지가 필요하고 조작법도 다 익혀야 되니까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에 그 해자축 계열의 수기운이 많거나 또는 진술충미의 토기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은 잠재된 능력이 많아서 내 능력 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내가 저런 것도 할 수 있었네? 그런 어떤 능력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술토는 화의 기운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일종의 화의 마스터예요. 넣었다 뺐다만 하는 게 아니죠. 지지에서는 인호술의 마스터죠. 그래서 요 진술충미라는 뭐 화계지, 묘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화계지라는 애들은 삼합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 삼합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제다이가 나오는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보면은 그 제다이의 마스터 요다 해가지고는 그 뭐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긴 스승이 막 통통 튀면서 날아다니면서 제다이들을 막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다이 중에 실력이 으뜸이라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근데 그 제다이는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는 전성기를 지나서 아이고 이제 내 시대는 지났어. 약간 뭐 이런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제다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제다이의 마스터야.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액션 영화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흔한 그 클리셰 중에 하나. 액션 영화 흔한 클리셰가 뭐냐면요. 그거죠. 힘을 숨긴 전직 FBI 요원, 뭐 힘을 숨긴 전직 킬러, 뭐 힘을 숨긴 전직 살인마, 뭐 힘을 숨긴 전직 은행원, 뭐 힘을 숨긴 뭐 전직 무슨 마법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해당 분야의 마스터인데 별로 하고는 싶지 않은 사람. 그 해바라기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힘을 숨긴 주먹맨 그러죠?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서 전직이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가던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매우 이중삼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당장 술토만 봐도 술토가 제일 잘하는 건 사실 인호술이에요. 인호술. 술토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건 인호술인데 인호술이 뭐야? 화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정작 술토는 누구를 추구하냐면은 인호술 끝내고 해자축 추구해. 해자축. 그러니까 해자축을 추구한다고 술토는 해수를 밀어주는 애야. 그럼 웃기잖아. 그런 거 있잖아. 아주 쌈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이제 쌈하기 싫고요. 저 그냥 착하게 농사 지으며 살고 싶어요. 근데 정작 농사 지으라 그러면 되게 못 지어.
뭐 그런 요소 있죠. 그런 게 있죠. 옛날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란 돈은 다 써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세상의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 이제 청렴결백하게 난 이제 돈 안 쓰고 걸어다니면서 나 산속에서 조용히 토 닦고 살 거예요. 한데 이제 사실 그 사람 돌을 잘 못 닦고요. 돌을 닦고 싶어 하는 거지 돌을 잘 못 닦어.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기업체 회장으로 복귀하라 그러면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또 되게 잘해.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되게 이중적이야.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요. 단기에서 사화가 있다고 쳐. 사화는 단기적으로는 사후미를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는 사유축을 추구하고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걔는 화의 시작이면서 화를 거쳐 금으로 갈 거야 라는 요소인데 근데 이 진술충미는 좀 반대예요. 나는 가을의 일원이면서 화의 전성기를 보냈고 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화를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러면서 미래의 해수를 밀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화가 보이면 야 너희들 화 쓰지 마. 자 이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진술충미를 가진 사람이 무협영화에 나온다. 그러면 무협지나 무협영화에 나오면 대충 어떤 캐릭터냐면 왕년에 천하를 주름잡던 무림 고수. 근데 이제 사람 죽이는 거에 환멸을 느끼고 이제 돌을 닦으며 착하게 살아가기로 했는데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와서 왕년의 무림고수라면서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식아 칼 내려놓고 너희도 나같이 이렇게 농사 짓고 평범하게 살아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에 전란이 벌어져서 도적들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군. 다시 나의 실력을 꺼내야지. 땅속에 묻어놓은 칼을 꺼내가지고 다시 또 악당들을 막 쓱쓱쓱 그게 술토가 전성기로 돌아가는 게 오화를 만날 때 술토가 전성기. 술토가 해수를 만나면 이제 인옷을 그만하고 이제 해자축을 열어줘야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 술토가 오를 만났다. 제가 지금 제 술토가 오화를 만났죠. 그랬더니 다시 식상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러고 막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요소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아니죠. 지금 사대운이 끝나면 이제 진묘인 대운으로 저는 거꾸로 가는데, 그렇죠. 이 진묘인 대운으로 가면 그래도 어쨌든 목화는 궁극적으로 화의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진묘인 대운으로 가면은 계속 화의 기운 상황으로 보는 거고, 이제 제가 아주 오래 살아가지고 120살을 넘겨서 다시 이제 해자축 대운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런 도딱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해자축 대운이 설마 오겠어요? 그러려면 100살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진술충을 하게 됐을 때 봤으면 아까 보면 속심리와 겉심리 겉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술토가 좀 우세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속은 진토가 차요. 그거는 매우 주관적이라서 누구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토와 술토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라는 건데 우주는 캐릭터 밸런스를 아주 정밀하게 배합을 해놔서 술토하고 진토가 싸우면 무조건 술토가 이깁니다. 또는 뭐 진토가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열의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관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금이 을목을 찌르니까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신금이 을목을 극해서 술토가 진토를 이기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중심기운에서는 또 개정극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이거죠. 신금이 진토의 을목을 건드리니까 진토가 개수를 동원해가지고 네 정화를 꺼버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요소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사실 치고받고 하는 약간 그런 요소 같은 느낌이라고 보죠. 근데 또 본질은 똑같아. 이게 본질은. 난 요즘에 이 진술충에서 무토를 보고 있으면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시는 최상모 씨, 최상모리 이제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으신 분을 보면은 가운데 앉아가지고 아니 이쪽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경호원들 보고 좀 물러나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경호원들이 누굴 지켜야 됩니다. 난 몰라. 그냥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해. 난 몰라.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해. 야,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사실 이 토는 얘네들이 토잖아. 토. 본기가 같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본기가 다른 게 아니야. 본기가 같은데
이 주변 인물들이 달라. 주변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선 시대의 탕평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왕이 그 어느 한쪽 진영 학파의 신하들만 그 쓰지 않고 그 여러 학파를 이렇게 골고루 집어넣어라. 왜 그러냐면 한쪽 진영의 학파의 학자들만 이렇게 등용으로 뭐 노론, 소론, 북파 뭐 이런 식으로 한쪽 진영만 하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왕을 흔들잖아. 왕을 흔드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요쪽 파 몇 명 하면은 균형 있게 또 요쪽 파도 몇 명 해가지고 한쪽 파가 막 이렇게 이러자 저러고 하고 있으면 왕이 거기서 캐스팅 보트를 주려 그래. 그러면 난 여기. 그러면 이게 내 맘대로 되잖아. 그게 일종의 탕평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진술충은 기본적으로 본기는 같은데 그 본기를 돕고자 하는 세부적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자, 우리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 진영에서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 진영에서는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기 법원을 박살을 내겠다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법원을 박살내면 전부 중형에 처해야 한다 하고 있고, 뭐 제가 양비론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참 저 충격이었어요. 뉴스 받고 참으로 아무튼 근데 요 가운데 있는 무토를 사이에 두고 방법들이 서로 다른 케이스. 그래서 사주의 진술충미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색깔이 확 이쪽도 아니고 색깔이 확 저쪽도 아니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명확하게 이게 옳고 이게 그른 형태도 아닌 그런 복잡 단안한 형태를 꾸밀 수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계에서 토 하면은 그 우리나라 유명한 정승이 계시는데 맞아요. 황희정승. 그 황희정승이 가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어르신 이게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옳구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민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저래서 그런 겁니다. 네 말도 옳구나.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이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옳다는 거요? 그랬더니 부인 말도 옳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걸 어떻게 보니까 우유부단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꼭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색깔을 좀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제가 아까 오행을 얘기할 때 오행은 엄밀히 말해서 오행이 아니고 사행 플러스 토라고 말했잖아요. 토는 좀 다른 애야. 그러니까 보통 목화 금수는 피하 구분 좌우 구분이 분명해. 수가 커지면 화가 쪼그라들고 화가 커지면 수가 쪼그라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토는 수하고도 붙고 목하고도 붙고 금하고도 붙고 수하고도 붙어요. 그래서 이 토의 성분은 그 비유를 하자면 마치 산신령 같은 성분이야. 그 산신령이 누구냐? 산에 사는 신령이신데 이 산신령 입장에서는 초식 동물도 내 자식이고 육식 동물도 내 자식이고 거기 있는 바이러스 기생충도 내 자식이고 호수도 내 자식이고 산불도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뭐 호랭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면 산신령이 가서 토끼를 구해주느냐? 아니야. 오늘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군. 뭐 이런 거야. 근데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산신령이 나설 수도 있어. 야, 너 왜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왜 네가 파괴를 하느냐? 물론 호랑이가 하루에 토끼를 5마리만 잡아먹으라고 해놨는데 한 30마리쯤 잡아가지고 토끼 씨가 마르게 되면 그때쯤 되면 산신령이 나서서 야, 너 그 작작 좀 먹어라. 너 이빨을 확 뽑아버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자연계의 그걸 뭐라고 하죠? 먹이 피라미드? 뭐 이런 거를 일종의 조절하고 수호하고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사람이지 그 시스템의 한쪽 편을 들어주는 애가 아니라고. 그래서 토는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하 구분해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일에 토들이 끼었을 때 그거를 교섭하거나 중재해주거나 협의해주거나 결집시키거나 서로 다른 두 성분을 합쳐서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해주거나 하는 어떤 제3세력적 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그 역사 이야기나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데에서 흔히 등장하는 구조가 그 정의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 제3세력이나 중도 세력을 같이 깔아놓고 가끔 둘이 티격태격해서 판이 안 나오면 요 중간에 있는 중도 세력이 어느 편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SF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은하영웅 전설이라고 하는 아주 대하 드라마이자 애니메이션으로도 발간된 그 삼국지 같은 소설이 있는데 미래 우주 세계를 얘기로 거기에도 보면은 제국군하고 공화군하고 사이에 일종의 패잔군
패잔 자치구라고 해가지고 제3중립지대, 거기는 장사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요쪽 공화국 쪽 세력하고도 거래를 하고 이쪽에 제국군 쪽 세력하고도 거래를 해서 중간에서 너희들 전쟁해, 우리는 전쟁할수록 돈 많이 벌어, 좋아, 땡큐,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의 세계관에서도 중도 뭐 상인 세력인가 하는 거, 중도 세력이 있어가지고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는 형태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그런 거 잘하시는 안모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저분은 이쪽이야 저쪽이야, 나는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를 질 거야, 양쪽에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중도적 노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주의 토는 중화, 중도, 조절 장치. 우리가 매운 비빔밥을 먹을 때 하는 방법은, 매운 비빔밥을 먹을 때 아주 달디단 쿨피스를 먹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밥을 더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순리적인 방법이 보통 밥을 더 집어넣죠. 배가 터지겠지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강렬한 어떤 반대의 맛을, 기운을 넣을 수도 있지만 중도적인 기운을 더 많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운 비빔밥이 적당히 먹을 만하되고, 아주 달디다른 그 음식을 좀 적당히 먹을 만큼 중화시켜 버리고, 그래서 토는 그런 중도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토들끼리 부딪히고 충돌하는 형태에서는 겉에서 봐서 그닥 드라마틱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지지부진하거나 협상, 협의 같은 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행에서 토가 많은 사람의 직업성을 볼 때 기초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재, 거래 뭐 이런 쪽으로 추천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 부동산 중개업자, 뭐 무슨 거래와 거래의 충돌이 벌어질 시 그거를 중간에서 협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주에 토가 막 한 5-6개씩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잘 쓰여질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극한 대립이 있는 곳. 이러자 저러자 이래야 된다, 제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극한 대립이 있는 곳에 토 다자들을 갖다가 몇 명을 투입을 하면은 이게 갑자기 얽히고 설키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면서 뭐 쾅 해서 한쪽이 팍 박살이 날 줄 알았더니 그 둘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더라.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토 다자나 이 토의 기운은 이 우주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 택배 상자 속의 뽁뽁이 역할,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좀 과장해서 얘기를 확장해서 하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매트리스 영화에 보면은 그 매트리스 영화 2편에서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만들어낸 일종의 창조주 같은 그 컴퓨터 존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지 실은 세상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 지금 나 이거 7번째야. 너 지금 7번째 찾아온 네오거든. 나 지금 7번째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강렬하게 대립하는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무너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중도적인, 이쪽과 저쪽을 다 연결하는 이중가척 같은 사람, 중도적인 사람을 내가 많이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이 세상이 좀 안전해지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그게 뭐냐면 매트릭스의 세계관에서는 인간들의 편과 기계 편이 나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인간 편의 구세주가 누구냐? 오라클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어떤 초월적인 오라클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네오가 나타나서 인간을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매트릭스의 세계관에서는 사람들이 네오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 근데 그 네오 찾으라고 한 오라클이 누구냐 하면, 실은 그 컴퓨터가 만든 아키텍처가 야, 인간들도 좀 누가 편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일종의 별도의 컴퓨터야. 그래가지고 인간들을 돕는 편을 내가 만들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출신은 누구야? 걔는 컴퓨터, 오라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안에서 신으로, 그 인간을 돕는 신으로 나오는데, 신은 인간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존재에서 만들어서 인간 편 도우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오라클은 중간에서 이쪽 편도 도우면서 또 이쪽 편도 파괴되지 않고 또 이쪽 편이 확 이기게 하지, 약간 중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신적 존재죠. 비슷한 캐릭터가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나? 그 겨울 열차가 막 다니는 그 설국열차. 맞아요. 설국열차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지하철 하층민에 사는 사람과 지하철 상층민에 사는 사람이 충돌 대립하고 있는 구도가 나오는데, 이 지하철 하층민에 사는 사람들의 예언자 선지자 같은 존재가 있어. 그 예언자 선지자가 그 하층민의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우리 쟤네들을 무찌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지자가 실은 그 상층부에서 내려보낸 간첩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하층민과 상층민의 공존이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층민이 좀 힘을 얻으면 상층민 도와주고, 상층민이 또 하층민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하층민을 도와줘서 힘의 균형을 계속해서 만들어놔서 일종의 현상 유지를 시키고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오라클,
그 설국열차의 그 선지자,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어느 한 편이 기울면은 이쪽 도와주고 어느 한 편이 기울면 이쪽 편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 그 우리 저 안모 선생님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치면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직 중생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중생. 자,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토는 그런 중도적인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 토 많은 사람을 보고 뭐 우유부단하다니,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느니, 박쥐 같다느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느니라고 하지 말고, 아,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3차 대전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 세상이 유지가 된 거는, 즉 목화금수가 사생결단하고 싸우지 않고 현재까지 공생할 수 있었던 게 모두 토 덕분이구나. 뭐 그런 방침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국에 진토가 있는데 운에서 술이 들어왔어. 뭐 세운이나 대운에서 들어왔으면 가벼운 거고, 대운에서 들어오면 좀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이 합쳐서 들어오면 아주 하이라이트고. 자, 이 술토가 운에서 원국에 있는 진토를 치게 되면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우선 첫째, 진토가 보관하고 있던 오행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일명 충출이에요. 충출. 이 반대로 형출도 있고 충출도 있어요. 형출은 비틀어서 빼는 거고, 충출은 부딪혀서 빼는 겁니다. 집에 저금통이 있는데,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다고 쳐요. 이 돼지 저금통은 무엇의 저장소죠? 동전의 저장소죠. 그러면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으면은 그 집안에 굴러다니던 동전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표면적으로는 그 집안에 동전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동전은 어딘가에 모여 있죠. 돼지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뭐 적금으로 바꿔도 돼, 적금. 적금을 들게 되면은 내 여윳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용돈이 좀 떨어지든가, 좀 생활고에 시달린다든가, 그렇죠. 뭐 내가 50만 원짜리 적금을 들면은 내가 50만 원 펑펑 쓰고 다니면 재밌게 노는데 50만 원을 못 쓰고 적금을 넣어야 돼. 근데 이제 충이 왔다는 것은 그 적금을 탄다는 소리야. 옛날로 치면 개돈 타는 날이야. 개돈 36번째 순번을 가지고 있었더니 36개월 기다려서 그동안 내가 막대한 개돈을 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자 쳐서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개돈 타는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토 속에 저장되어 있던 기운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술토가 와서 진술충이 치면 이 진토는 신자진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어. 신자진의 기운이 저장돼 있어. 신자진 수죠, 수. 그럼 이 안에 수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즉 진중 개수는 그냥 단순하게 지장간 나부랭이가 아니라 뭔가 압축, 함축되어 있는 RG 파일 같은 느낌이에요. 탁 터뜨렸더니 막 10배로 뻥 터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개수가 튀어나와. 개수가 진술충 하면 개수가, 그러면 이 튀어나온 개수는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알려진다, 보여지게 된다. 그렇죠. 뭐 아무개 사장이 그 무슨 법적 고소 고발에 걸리게 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사장이 은밀히 사귀었던 내연녀들이 그만 싹 다 드러났다. 라든가 아무개 연예인이 그 음지에서 무슨 일을 하던 게 사건이 터지면서 그 친구가 그 차곡차곡 모아서 저장하고 있었던 교제한 여자의 알몸 사진과 야동 동영상들이 막 다 드러났다. 이런 것들이 뭔가 저장시켜 놓고 있었던 것들이 휙 다 드러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진토는 수기운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해술토가 와서 일단 수기운을 꺼내. 개수를 꺼내. 근데 그 수기운이 이후에 술이 뭘 끌고 오냐면, 술운 다음에는 해자축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술이 들어와서 개수를 끄집어냈는데, 이후에 개수가 사오미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말라 죽겠지만, 술 이후에 해자축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 애들이 자기 세상을 만나서 점차 커지게 된다 같은 거죠. 프랑스 혁명을 나타내는 유명한 그림의 역사적 그림에 보면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하면은 약간 옷이 벗겨질랑 말랑하는 여자가 깃발 들고 달려 앞으로 하는 그림도 있고, 또 바스티유 습격 사건으로 그 상징적 그림이 있는데, 일종의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충출입니다. 창고를 깨트린 거예요. 자, 감옥에는 누가 들어있죠? 죄수가 들어있죠. 근데 그들이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감옥에다 누가 있었냐면 정치범들이 있죠. 그 정치범들이 뭐죠? 민주주의나 뭐 공화정 하자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다 넣어놨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가가지고 감옥을 깨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정치범들이, 공화주의자들이 다 풀려나.
그 이후에 공화정 시대가 이제 시민혁명이 벌어지고 그 아무개 씨가 단두대에 목이 잘리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시민혁명이 활발해지니까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활개치고 다니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뭐 프랑스 혁명은 얘기하자면 더 복잡해요. 이후에 그 루이 16세인가 누군가 죽인 사람보다 한 10배, 20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혁명을 일으키자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 암투가 벌어져서 서로 노선 차이 때문에 서로 적이를 민중의 적이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튼 자, 이게 술토가 와서 진토를 끄집어내고 진토는 이 안에 있는 수기운을 끄집어내게 되면서 이후에 전성기를 맞게 된다 같은 거죠. 자, 호신쌤 같은 경우는 술토가 있는데 저는 시지에 술토가 있어요. 근데 작년이 아직도 진토의 영역인데 진토가 왔죠. 진토가 와서 진술충 하고 치면은 제 술토 속에 있는 식상이 이제 저는 평상시에는 식상을 이렇게 집어 넣어놓고 꺼내지 마, 얌전히 있어. 그 말인즉슨 저 나대지 말란 소리죠. 식상 집어넣고 천간에 식상 안 올리고 있으면 나대지 말고 식상 기운은 잘 저장해놨다. 꼭 필요할 때만 참고 꺼내서 써.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근데 진토가 왔어. 야, 이제 더 이상 식상을 집어넣지 말고 너도 이제 식상 뜰 일 있으면 써. 라고 하는 진토의 기운이 딱 온 거죠. 근데 진 다음에 또 그 다음 기운이 뭐야? 사, 오, 미. 그러면 그때 술토 속에 저장해놨던 식상들이 끄집어 올라와서 이후에 사오미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뭐 이제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뭐 호신쌤의 대외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그전에는 제가 강의 활동을 여기서만 했잖아. 여기서 이 안에서만 하시오라고 제한적 조건이 걸려 있었다. 이런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1월 달에 지금 강의해달라는 데가 지금 3군데가 지금 원디대 동양학과 모임에서 와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 뭐 그러고 있고 백민역학 그 연구회에서도 나보고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한 강의를 진행을 했고 뭐 그리고 좀 다른 대학에서도 지금 그 동호회 같은 데서 와서 뭐 강의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주세요. 뭐 전에는 외부 강의가 한 개도 없더니만 이게 딱 진술충을 맞으니까 외부 강의를 해달라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같은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되겠죠 이제. 자, 진술충은 충출이라고 해서 이 부딪히는 애들 이번엔 반대로 운 말고 원국의 진토와 술토가 이렇게 원국에 같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작용이 나타나냐면은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아도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어쩔 때는 진이 술을 치고 어쩔 때는 술이 진을 치고 하는 형태들이 나타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술일주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 무술일주라는 사람이 지지의 진술충미를 다 깔았다고 쳐. 그 무술일주의 지지 진술충미 다 깐 사람이 그 우리나라 여성 법무부 장관 그 누구였더라? 맞아, 강경화. 그 문재인 정권 때였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성 외교부 장관이 있었나? 법무부 장관이 있었나 그랬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 문재인 때 그 강경화 장관 사주가 무술일주의 지지 진술충미로 다 돼 있어요. 진술충미. 그 진술충미는 비겁을 나타내니까 비겁들끼리 복잡 단안하게 서로 형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주에 토가 많으니까 이제 중재성이 강하고 특별히 어떤 성향으로 탁 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진보 쪽이냐, 완전히 보수 쪽이냐, 뭐 어떨 땐 진보적, 어쩔 땐 보수적, 이제 이런 형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경화 장관의 진술충미는 한마디로 그게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이런 걸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국제 정세를 중간에서 아주 교묘하게 어디 한쪽 편으로 탁 안 들고 딱 중간에서 어떤 미국, 미중 패권 갈등을 이용을 하고 뭐 일본과의 갈등을 적당히 이용해서 우리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를 취했다. 이제 이런 형태로도 봐도 되는 거죠. 다만 좀 제가 본 진술충미 중에 사주에 진술충미가 있는 여성분인데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뭘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직업은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직업이 제대로 된 건 없고 알바 한 20몇 가지.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일종의 진술충미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확실하게 일로 가든가, 확실히 식상으로 가든가, 확실히 관성으로 가든가, 확실히 인성으로 가지 않고 내 사주에 적당한 식상, 적당한 인성, 왜 복합성 분들이기 때문에 적당한 것들이 계속 이거 할까? 아니야, 저거 할까? 요거 좀, 요거 할까? 요거 그만하고 저거 할까? 라는 형태들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사주들은 그 아까도 말했지만 토가 필요한 환경, 즉 중재, 협의, 중도, 결합이 필요한 환경에 가면 능력을 발휘합니다. 뭐 어느 회사에 갔는데 노사분규가 벌어졌어. 지금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안에 가서 무슨 중재위원장,
뭐 무슨 화합위원회 이런 거를 맡아서 하기도 하죠. 보통 어떤 한 시대가 끝나면 기존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무슨 위원회, 뭐 진실과 화해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게 많이 시키는데 그 위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을 충동시키거나 부딪히게 만들지 말고 적당히 서로 엮어서 같이 가게끔 하자 같은 거죠. 르완다 사태 같은 경우도 르완다는 거의 한 100여 년 이상을 후티족하고 투치족이 서로 죽이고 사륙을 하면서 한 평균 10몇 년 간격으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최악의 폭동 때는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 후티족과 투치족의 그 민족 존속 분쟁을 벨기에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벨기에가 지역 감정 일으켜가지고 그 둘을 싸우게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지네들끼리 싸우도록 벨기에가 식민 정부를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얘네들이 똘똘 뭉치면 다루기 힘드니까 그 안에 종족이나 계급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대체로 소수민족한테 관료를 맡기고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일부러 강압적으로 탄압하게 하는 정책을 써서 그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이 치고받고 싸우게끔 만들면 걔네들이 단합이 안 되거든. 그래서 식민정부를, 아무튼 그 르완다라는 나라의 그 결국은 르완다를 정리를 한 그 지도자가 이후에 민족화해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강력하게 민족 화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분이 지금 30몇 년째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분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르완다가 이제 내전에서 벗어나서 아주 후진국에서 중진국 정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토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강렬한 충돌과 대립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충돌과 대립을 적절하게 완화를 하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전멸시켜버리겠다 같은 어떤 인종청소 같은 계열은 토의 습성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왕지의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이런 족속이든 저런 족속이든 우리 적당히 화해하고 손잡고 이제 옛날 일은 없던 일로 쳐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손잡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형태들이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게 뭐 5.18 사건이라든가 4.3 사건이라든가 군대폭력 사건이라든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그런 사건들을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어. 근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가해자들을 갖다가 처벌을 하는 게 아니죠. 뭐 소수의 사람들은 걸기도 하지만 대부분 진실화해위원회가 하는 일은 과거를 덮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일단은 알 건 알고 그 다음 용서하자. 진실을 꺼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자가 아니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고, 그래서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망스러움은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형태가 돼야지, 야 그냥 참어, 닥치고 참어, 저는 얻어맞기만 했는데 그냥 참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야 너 때렸지, 너 잘못했지, 너 사과해, 자 어떻게 너 얘한테 좀 용서해 줄래? 그럼 지금은 싫고요, 한 달 후에 용서할게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화해하고 좀 오랜 시간 넘어가는 형태들. 그래서 이 토를 사용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정도로 봐야 된다, 이런 측면이에요. 자, 토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샘플 사주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샘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을묘일주한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술충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을묘라고 하는 존재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이 사회궁 내에서 벌어질 수 있고 사회궁과 개인궁에 걸쳐서 벌어질 수 있고 또는 개인궁 내부에서만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사주는 시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궁 연주하고 월주는 인생 전반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적 시간, 시공간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인생 전반기,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진토와 술토가 서로 이리저리 부딪히거나 엉켜있는 그러한 사회라고 하는 거죠. 마치 태어났더니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서로 이쪽 집안과 저쪽 집안이, 또는 뭐 노동자들과 무슨 자본가들이 서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또는 이런 쪽의 직업성과 저런 쪽의 직업성이 서로 그 부딪히고 있는, 꼭 이런 형태라고 봐야겠죠. 근데 묘목은 특이하게도 묘진방합도 할 수 있고 묘술합도 할 수 있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을묘일주는 술토의 세계와 진토의 세계를 그 연결해주는 중간 연결다리, 그 연결자가 될 수 있죠. 저는 이런 거를 갖다가 명리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삼자합이라고 하는 요소로 좀 설명을 하거든요. 삼자합, A하고 B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 서로 무조건 대립을 해.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C는 A하고도 친하고 B하고도 친해.
그랬더니 요 C라는 사람을 통해서 A와 B가 같은 모임에도 참석하고 같은 일에도 참여를 하고 또는 그런 거죠. 뭐 좀 내성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서로 만날 일이 없는데 내성적 성향과 외향적 성향을 같이 갖춘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같이 만나기도 하죠. 안 그러면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을묘 입장에서는 나는 가까운 진토적인 일을, 자, 진토에서 술토는 매우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한두 칸 차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조금만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같은 거죠. 가령 내가 용접을 배웠어. 그럼 용접을 가지고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거는 용접하러 가서 돈 버는 게 가장 가까운 거고, 좀 먼 데 있는 거는 조선소에 취업을 했는데 조선소에서 무슨 행정관리를 맡았는데 내가 용접을 좀 잘하니까 그 조선소에 가서 행정관리 파트지만 용접과 관련된 일이 경험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용접하는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일을 하더라. 이런 것들은 좀 멀리 떨어졌지만 합의되는 거고, 묘진방합은 묘목이 즉각적으로 쉽게 가깝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가까운 사회인 진토가 무슨 농촌이야. 그러면 나는 농촌에서 얼마든지 농사일도 할 수가 있는데 농촌과 다른 도시에 가도 내가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둘 중에 하나만 경험하시오 또는 뭐 둘 중에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요라고 표현하지 말고 당신은 가까운 세계인 진토의 일도 해보시고 먼 세상의 일인 술토도 해보세요. 옛날 같으면 도시에서 일하다 시골 가세요. 시골에서 일하다가 도시 가세요. 요즘 같으면 한국에서 이런 일 하다가 외국 가서 저런 일도 해보세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일과 외국에서 하는 일이 이 토라는 성분은 같지만 그 수단과 방법들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토를 하는 게 좋아요? 술토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진토, 술토 모두 경험해 보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시주에 무슨 기토나 무토 같은 거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무토가 떴다. 그러면 내가 말년에 하는 내 사업이겠죠. 시주 천간에 뜨면. 그러면 그거는 술토를 일했던 경험과 진토를 일했던 경험이 모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뭘 배웠고 저런 일을 통해서 뭘 배워서 두 가지를 내가 연결시켰다 같은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무슨 공장에서 일을 했고 외국에 나가서 무슨 다른 반대의 일을 했는데 보니까 외국에서 배운 그거와 한국에서 했던 그런 일을 결합시키니까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퓨전 사업들 많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키즈 미용실 같은 거죠. 키즈 미용실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미용실을 갖춰놓은 거. 뭐 키즈 카페 레스토랑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음식 식음료 시설을 같이 갖추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죠. 볼링장인데 락볼링장이라는 거 있죠. 락볼링장. 거기 가서 막 춤추다가 공도 던지고 막 이런 느낌. 뭐 그런 것들. 퓨전 분야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재즈와 현대음악과 국악과 민속이 합쳐져서 옷은 옛날 옷을 입었는데 춤은 재즈를 추고 다음에 악기는 현대적인 악기인데 리듬은 민요적인 리듬이고 이런 요즘에 그 무속음악을 하시던 분이 대중성 있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 마치 그 무속인이 무슨 구슬을 할 때 내는 뭐 이런 노래를 했는데 여기다 이 리듬을 넣어가지고 그 무속음악을 약간 재즈 팝적으로 편곡을 한 이런 것도 일종의 이종 간의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퓨전 음악을 만들어내는 형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에 진술충미가 여러 개가 있거나 그러면 보통 이런 분야와 저런 분야를 모두 경험하고 둘을 융합시키라 같은 형태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이질적인 존재들이 나타나면 처음엔 싸웁니다. 자, 인신사에서는 접근전을 벌이고 자오 묘유에서는 본진의 대결을 벌이는데 그리고 나면 후반부에 가서는 이 문화가 융합됩니다. 융합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천년 전에 몽고족들이 통일을 이룬 다음에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일이 벌어지는데 당시 몽고족이 처음에 했던 일들은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시는 거 다 때려 부수고 죽이고 뺏고 해서 몽고군이 지나갔는데 항복을 안 했다 그러면 그곳에는 풀뿌리 하나 동물 한 마리 남지 않았고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싹 다 죽여버렸다는 온갖 잔악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몽고 전쟁과 관련된 역사 기록들을 되게 많이 찾아볼 때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진짜 이렇게 잔인하다니. 거기 어떤 점령지에서 잡은 여자들을 모조리 강간한 다음에 꼬챙이로 막 찔러 죽이는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나오는 진짜 잔악무도한 어떤 그런 상황들도 나오죠. 처음에는 파괴와 폭력이 만연했는데 근데 이후에 몽고가 이제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몽고가 중국을 점령해서 세운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몽고가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무슨 칸국에서 많이 세우는데 중국을 점령해서 세운 게 원나라죠, 원나라. 근데 원나라의 수도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에서 잡아온 엘리트 노예들이 다 원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나라의 중심 수도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가서 쓸데없는 애들은 죽여버리고 좀 쓸모있는 애들은 데려다가 그 뭐 공장 잘 짓는 애, 뭐 기계 잘 만드는 애, 글 잘 읽는 애, 농사 잘 짓는 애, 사람 잘 고치는 애, 뭐 예언 잘하고 뭐 이게 뭐 굿 잘하는 애, 이런 애들 싹 불러서 그곳에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하나의 용광로처럼 이렇게 막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의 대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생기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로 융합되는 형태가 나와. 그게 생지의 충, 왕지의 충, 그다음 화계지의 충. 결국 사주에 화계지의 충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격렬한 충돌이나 어떤 반대편의 극한 대립을 갖다가 하나로 융합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주의 진술충미를 모조리 가지고 있는데 뭐 무기토일주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 배우, 그분 영화 배우신데 남자분이신데 사주가 기토인가 무토인가 하여튼 지지가 진술충미를 다양하게 알고 있어서 사주 전체에 토가 한 5개쯤 되시는 분이신데 5-6개쯤 되시는 분인데 그 배우양. 개성이 좀 덜 드러남. 그러니까 조연들은 많이 차지하는데 이게 주연이 잘 안 됨. 개성이 좀 덜 드러나니까. 근데 그분은 인간관계를 조절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영화사나 촬영장에 가서 내가 가면 서로 티격태격 싸우거나 알력이 있던 사람들을 이리 엮어주고 저리 엮어주고 여리고. 그래서 내가 가면 팀플레이가 벌어지고 내가 빠지면 저 뭐 PD하고 배우하고 싸웠다는 둥 이런 소리가 나타나고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같은 개성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는 보통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한 명 정도는 이런 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특별히 내가 뭐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뭐 얼굴이 엄청 예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들을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막 화기운 강하고 금기운 강한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산신령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기에서 네. 지금 을목이 진토에서 진양까지 투출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뭐 평소 하시는 말씀 8개 다 쓰면 좋겠지만 일부만 쓸 수 있다는데 저 진토라는 어떤 그 기운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요게 자기가 익숙한 일이죠, 요렇게가. 네. 요 둘은 한 칸 차이고 진토의 뿌리가 여기서 을목의 뿌리가 여기서 올라온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올라온 것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진토 출신의 자기의 개성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주의 세계에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이것만 쓴다 그러면 속담으로 치자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고 요거까지 쓴다 그러면 먼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죠. 요렇게만 쓰면 이 사주는 화를 경험하기가 어렵죠. 화. 그래서 내 재능을 찾아서 내 재능을 드러내고 뿜어내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세를 뿜어내고. 근데 만약에 이 을묘목이 먼 세상에 나가 술토를 경험하고 오면은 술토가 저장하고 있는 금기운과 화기운을 배워올 수가 있겠죠. 진토에는 금기운하고 화기운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죠. 술토에 가서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떤 생활 10여 년 정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족이 됐는데 뭔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직업, 뭐 다른 역할, 먼 곳에 가서 다른 진토하고는 좀 다른 방향성의 일을 해봤더니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더라라고. 그러면 이사주의 결말은 여기 뭐가 있느냐를 보면 볼 수 있어. 여기가 자수면. 그러면 진토, 술토 다 경험해봤는데 역시 진토더라 해가지고 자진합으로 가게 되는 거고 여기가 오화 계열이면 사오미 계열이면은 묘진방합을 해봤는데 술토를 통해서 해외에 가서 무슨 해보니까 재밌는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아서 우리 마을에 요 술토의 것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술토를 펼쳤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 있겠지만 저희가 사화의 경우도 있을 수가 아니에요. 근데 진토에서 사화로 가는 게 더 쉬우니까. 그쵸. 진토에서 사화로 가게 되면은 진이 사를 밀어주는 형태지만 진이 사를 밀어주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지만 너가 그걸 했으면 좋겠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만 30년을 지은 아버지가 농사는 나대로 끝내야 돼. 우리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서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 보통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농사는 잘 알지만 도시에 나가서 변호사 법관 되는 건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너가 변호사 법관 되는 거를 내가 밀어줄 거야 같은 거예요. 진이 사를 밀어주는 거는. 그런데 술은 뭐야? 법관 변호사의 세계인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경험해 보면은 진토의 지원을 받아서 요 술토에 맞는 어떤 사화의 일을 했는데 사실 이 술토 입장에서 사화는 살짝 덜 떨어진 거죠. 아직 오화가 아니네. 아직 사화구나. 너 저 좀 더 먹고 와라.
하여튼 뭐 느낌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가 만약에 사화다 그러면은. 인묘.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인묘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이 병화가 진토에서는 관대를 받고 술토에서는 인묘되는 형태들이 나오죠. 그 서양의 빵하고 동양의 떡하고 차이점이 그 서양의 빵은 막 부풀려요. 이렇게 부풀려. 그 속이 텅 비죠. 동양의 떡은 이렇게 떡을 매가지고는 이만했던 애를 요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열량이 높겠죠. 떡은 떡 먹으면 살찌죠. 떡. 이 진토가 빵이고, 요 술토가 떡이에요. 떡. 근데 사실 질량 면에서는 술토가 더 압축이야. 부피 면에서는 진토가 크고. 술토는 스스로를 압축하는 성분이야. 술토의 주성분이 무토인데 무토 위로 올려봐. 스스로 누르는 거잖아. 그러면 술토는 병무를 이렇게 눌러서 일정량이 될 때까지 꽉 눌러주는 거야. 그런 경우가 노래를 겁나게 잘 부르는 사람인데 함부로 노래 부르지 마.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고,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아무데나 싸움하면 안 돼.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지만 함부로 말하지 마.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빵은 뭐예요? 빵. 말을 요만큼 할 줄 알면 이만큼 해야지. 내 집에 재산이 요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다고 해야지. 내가 가진 자본금이 요만큼이면 그걸로 10배 뻥튀기 해야지. 그러면 그죠 뭐죠? 그 주식할 때 그 미수 몰빵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내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두세 배로 부풀려 가지고 주식을 산다든가 이럴 수도. 자, 이 병화가 사회적 환경에선 인묘죠. 이 병화 여기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회적 활동이 식신재주를 부리라는 건데 나대고 부리라는 거야, 자기를 좀 낮추고 들어가서 얌전히 부리라는 거야,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어느 밴드에 들어가서 그냥 얌전히 이 밴드 안에서 어느 클럽 안에서만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술토적인 성향이면은 외부에서 야 우리 밴드에서도 와서 노래 좀 불러, 야 너 와서 텔레비에도 좀 나와라, 우리 MTV 좀 찍자, 뭐 좀 하자. 아유 그냥 저는요 요 가게에서만 노래 부를 거고 그 외에는 저한테 노래 시키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병화가 술토라는 환경에서 묵묵히 인묘돼서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천간 기운이 지지에 사묘절지를 만든 사묘절태, 그냥 하여튼 사묘절, 특히 묘절, 특히 묘. 여기로 가면은 어떤 형태냐면 정신적으로는 발달하고 대외적이나 육체적으로는 조금 줄이는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도 보면은 투캅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딱 저기 장생지하고 저기 인묘지의 형사 둘이 나와요. 투캅스 1편을 보시면 안성기하고 박중훈이 나오는데 안성기는 경찰 30년 했는데 은퇴를 얼마 앞둔 사람이죠. 앞에 부리가 보이면은 달려들어요.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저거 잡을까 말까 그러죠. 그래서 이길 것 같으면 웬만하면 안 덤비죠. 그냥 냅둬 그냥 그런 거. 근데 거기 박중훈이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아니 저것들 빨리 가서 때려잡아야지. 야야 참어 너 그러다 니 맞아. 그러니까 박중훈은 혈기가 넘치지만 아직 경험과 노련미가 부족한 형태고, 그다음에 인묘지에 있는 안성기는 노련미가 아주 차고 넘치는데 혈기는 굳이 꼭 저거 잡아야 돼. 그냥 저게 놀게 냅두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병화가 술토를 만났다는 것은 안성기처럼 됐다, 안성기처럼 일한다는 형태인 거고, 자기의 병화를 그렇게 막 나대거나 펼치거나 나 좀 바라보세요, 나 태양입니다 하지 않고 여기서 재주를 부릴 때 얌전히 들어가서 재주, 꼭 무슨 느낌입니까? 무슨 놀라운 진기명기에 나올 정도의 능숙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되게 겸손하게 자신을 처신하는 모습,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아유 병화가 술토에 인묘돼가지고 자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아니지, 이제 술토의 능력을 묵묵히 노련하게 펼치고 있는 분인데 뭐 자신을 이렇게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않고 묵묵히 분을 지키는 분,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병화가 중년의 자리에서 술토의 재주하고는 좀 다른 진토의 재주를 만났는데, 이 진토의 재주를 만난 병화가 막 관대를 받죠. 이렇게 붕붕 뜨잖아. 솔직히 말할게. 이 병화의 뿌리가 술토에 있어요, 진토에 있어요? 술토에 있죠. 그러면 이게 고양이야 사실. 얘는 인호술의 마스터기 때문에 잘하기로 치면 술토를 잘해. 하지만 진토는 술토를 좋아할까 진토를 좋아할까? 진토. 사실 진토 잘 못해.
근데 진토를 하면 내가 방방 떠. 이런 경우가 무슨입니까? 은행에서 한 30몇 년을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조용히 이제 묵묵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나이 좀 먹고 나서 나 이번에 새로운 무슨 한의학을 배워가지고 좀 한의사가 돼봐야겠다. 해서 막 한의사 공부를 했는데 아직 한의사 잘 몰라. 근데 뭐 약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막 한의사 일만 하면 막 신나서 막 나를 방방 띄우고 나 새로운 일을 찾았어. 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을 거야. 약간 이런 단계가 이 진토의 단계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은 나의 천직을 묵묵히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이후에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른 종류의 일을 취미 활동이 됐든 부업이 됐든 해보시라. 술토도 경험하고 진토도 경험하고. 근데 내가 사는 사회가 가까운 세상도 있고 먼 세상도 있는데 둘 다 술토죠. 이러면 가까운 세상에서 하던 일이 먼 세상에서도 먹히고 먼 세상에서 먹히는 일이 가까운 세상에서도 먹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반대죠. 그럼 우리 마을에서 하던 일이 먼 데 가면 안 먹히고 먼 데 가서 하는 일이 우리 마을에서는 안 먹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로 한국에서 히트를 친 사장이 그 아이템을 그대로 미국에 가서 성공할 수도 있고 쪽박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글자거나 비슷한 글자거나 합의되는 글자면 외국 가서도 먹히는 거고 만약에 진술충으로 돼 있으면 이곳에서 먹혔던 게 저기서는 안 먹히고 저기서는 다른 방식 써야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노량진 컵밥을 갖다가 그 한국에서 재수생 생활을 많이 하면서 노량진 컵밥을 많이 먹었던 청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뭘 해볼까 하다가 한국의 컵밥을 가지고 포장마차 그 이동 트럭을 만들어서 컵밥을 팔았는데 대박이 났어.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게 한 10년 전 현상인데 그게 내 교회 동생들인데 그 성공했던 친구들 그런 경우가 한국에서는 별별 일 없고 맨날 재수만 하고 있고 고시촌에서 파묻혀 그것도 인묘죠. 고시촌에 파묻혀 있는 것도 뭐 또 공장에 파묻혀 있거나 의사가 병원에 파묻혀 있거나 이것도 약간 인묘적인 물상이죠. 그런데 외국에 가서 그 문화를 갖고 갔더니 뭐 성공했더라 같은 형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술토의 일도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술토의 일을 쭉 하다가 인생 적당한 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인 진토의 재주를 익혀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밑에 설명들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 있지? 이게 묘충 아니잖아. 제가 보기에 이거 컨트롤 C, V 해서 틀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그림만 내가 다르게 집어넣은 것 같네. 요거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오타입니다. 오타. 자, 이거는 식신은 식신인데 다양한 기술과 재주와 경험을 융합시키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친구 중에 그 젊었을 때 같이 음악을 공부했던 친구인데 음악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클래식 전공을 했는데 제 나이 때는 실용음악과가 없어서 클래식밖에 안 가르쳤는데 클래식을 전공을 했는데 이후에 나와서 국악 공부하고 재즈 공부하고 오페라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경기도 도립 국악단에 들어가 단장이 됐는데 그 단장이 돼서 최초로 공연한 게 뭐냐 하면은 세계 최초 국악 오페라. 한국의 민속적인 소재로 오페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국악 오페라 하려면 뭐 알아야 되죠? 국악 알아야 되지. 클래식 알아야 되지. 오페라 알아야 되지. 거기 현대적 악기 쓰려면 재즈나 현대 음악도 좀 알아야 되지. 이거 다 알아야지 그 퓨전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지지가 진술충미를 죄 깔고 있는 친구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는 아마 그 친구도 아마 식상으로 아마 진술충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재주, 저 재주, 요 재주 다 익힌 다음에 이거를 융합하거나 통합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전에도 한번 지지의 토충을 가지고 있는 여자 교수신데 음대에서 바이올린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내 사주의 이 의미와 목적은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이런 재주도 있고 저런 재주도 있는데 이 두 재주를 서로 융합시키는 일이 당신의 재주요. 그랬더니 제가 10년 전부터 제가 지금 대학에 바이올린 교수로 있지만 현대음악 하는 친구들과 함께 매년 1, 2차례 그 클래식 음악과 현대음악 하는 사람들을 합쳐서 공연을 진행하는 거를 제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융화가 된다는 거 토의 성형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가 가는데 어디까지나 충은 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이라는 거는 서로 대립해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마치 서양 군대와 동양 군대가 마치 평원에서 만나서 전투를 벌였다. 그러면 초창기에는 서양군이 동양군을 이기고 또는 동양군이 서양군을 이길 수도 있겠죠. 마치 몽고가 유럽을 쳐들어가서 폴란드 기사단하고 붙었을 때 얘기겠죠. 처음에는 이쪽이 이쪽을 이기거나 이쪽이 이쪽을 이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에서 저쪽 전술을 받아들이고 저쪽 팀에서 또 이쪽 전술을 받아들입니다.
나폴레옹이 대포와 기병대를 이용해서 유럽을 휩쓸었더니 나폴레옹한테 두들겨 맞은 그 유럽의 군대들이 이제 나폴레옹의 전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기병대하고 대포를 왕창 만들어서 그 나중에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박살이 나는데 그게 자기가 썼던 대포와 기병대 관법을 상대들이 적용을 해가지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니까 패하고 맙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마치 대립하는 기운일 수 있지만 그 대립하는 기운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대체로 왕지충 계열은 한쪽이 망할 때까지 두들겨 패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상대의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묘목이 이기면 유금을 박살내고 유금을 이기면 묘목을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진술충미는 초반에는 술토가 진토를 누르고 진토가 술토를 누르는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둘이 비슷비슷해집니다. 둘이. 그래서 융화시키는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이 뭐 대립하고 싸우고 충돌하는 형태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이게 제 제자 무신일주 제자 여기가 경원현생의 무신일주 제자분 사주인데 무술년의 사례를 들으면 6년 전이죠. 무술년에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 진토 겁재들이 재주를 부리고 있는데 그들이 부리고 있는 재주의 뿌리를 내가 제공하고 있고 나의 뿌리도 그들이 제공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사회에 재주를 부리는 겁재들이 많은데 그들이 부리는 재주의 뿌리를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죠. 나한테 제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나의 재주를 사람들이 활용하게끔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의 재주와 능력이 뭐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분은 운동 강사였어요. 운동 강사. 그 운동 강사 중에 되게 격렬하게 그 뭐 자전거처럼 생겨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전거 같은 걸 타는 뭐라고 맞아 스피닝 맞아. 제 여자분들은 운동을 잘 몰라가지고. 스피닝 강사예요. 되게 열정적이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 그러면 운동 강사야.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야? 내 손님들이고.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했더니 따라 하시는 분들이 나도생하고, 근데 그들에게 뿌리가 없고 내가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스피닝 가르쳐주고, 자, 스피닝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각자 이렇게 하세요. 뭐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무술년을 만났어. 무술년. 그랬더니 무술년이 어떤 거예요? 나는 원래 진토들과 함께 이 재주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인데 술토년을 만났어. 그러면 이게 진토가 깨지고 술토가 오는가? 이제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이분이 그전까지 운동 강사로 계시다가 어머니의 추천으로 제가 그때 서구당 그 강남 역삼동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초에 명리를 배우러 오셨는데 한 달만 하고 갈까 했는데 어머니가 가라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무술년 동안 1년 내내 이 명리학원에 와서 명리를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스터디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스터디에서 열심히 명리 강의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 다시 운동 강사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블로그에 보니까 운동 강사하면서 부업으로 사주 명리 타로 하시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술토년에 원래 진토가 있는데 술토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비견이죠. 이게 어떤 비견이야? 내가 평소에 만나던 비견들과는 좀 다른 종류의 비견들이죠. 왜? 이분은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막 운동을 시켰는데 많아봤자 40대. 명리학원에 왔더니 평균 나이 50대, 60대. 젊은 사람 40대. 그 자기는 20대 후반. 그렇죠. 완전히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가 와서 무슨 나보다 내 엄마 아빠 되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 이게 진토 젊은 사람, 술토 늙은 사람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그동안 내가 평상시에 만나보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다 같은 경우죠. 그래서 무술년의 신유술로 자기의 능력을 배양하면서 명리를 열심히 배우셨어요. 근데 그게 세운 1년짜리로 왔거든. 세운 1년짜리로. 대운으로 온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무술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이제 어떻게 됐어? 다시 진토들한테 돌아간 거야. 이제 다시 진토들한테 돌아가서 다시 운동을 해서. 왜? 명리를 배우니까 좋기는 한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번 돈 명리 배우느라 까먹고 이제 다시 그 헬스클럽으로 갔죠. 그러니까 명리를 배우느라 전에는 일주일 내내 운동하는 일로 돈을 벌었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명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학원에 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 자체 그걸 뭐라 그러죠? 스터디 활동들을 열심히 하느라 일부 쉽게 말해서 토충이 온 해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만났다. 그래서 그들과 그 술토가 가지고 있는 인성 공부를 잔뜩 하였다. 그래서 이게 일부 섞이니까 이후에 본업은 운동 강사, 부업은 타로 명리 상담가가 되었다. 같은 형태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진토와 술토가 싸워가지고 뭐 한쪽이 피튀기에 뭐 어떻게 이겼다 졌다 이런 구조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주에 뭐 불덩어리가 막 화기운이 왕창 있어도 수기운이 오면은 좀 이질적인 경험을 해본다인 거지 뭐 내 불이 몽땅 꺼져서 큰일 났다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해본다. 대체로 이제 성질이 더럽거나 왜 이렇게 말하면 좋은지 이 사람이 뭔가에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들어온 것과 싸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뭐 새로운 것들과 되게 온유하게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사주 원국에 없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과 화합을 잘 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넘어버렸네. 그래서 우리 진술충에서 못다한 얘기는 요 그 다음 편인 충미충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5, 6분 정도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 강의는 제가 30분만 진행을 할게요.